자, 이러한 클래스의 선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 우선적으로 접근 제한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럼 어느 범위에서 접근을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제한을 걸어두는 접근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한 걸어두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접근 제한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protected라는 접근 제한자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폴더거나 아니면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 자체를 안 적는 경우를 패키지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 타입은 같은 폴더에 있는 클래스들끼리만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곳에서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클래스인데요. 얘가 사용되는 범위는 이너 클래스 영역에서 사용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자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정 예약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스태틱이나 뭐 다른 뭐 파이널이나 이러한 예약어들을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 예약어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늘상 봐왔던 클래스 이름 앞에는 클래스란 예약어가 따라서 붙는다고 했었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상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속에 사용하는 예약어는 extends,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implements, 구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예약어들인데 이 부분도 뒤쪽에서 상속과 다형성 파트에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될 터이니까 지금은 그냥 요게 형식이구나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이 형식에 맞추어서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를 하나 만드시는데 DC 클래스라고 만들까요? 자, DC 클래스라는 걸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접근 제한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스태틱과 같은 이러한 그 뭐죠? 예약어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널 예약어 뭐 이러한 것들도 예약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지정 예약어고요. 다음에 클래스라는 예약어가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클래스명. 그 뒤로는 뭐 상속받는 뭐 클래스. 지금 모든 자바의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라는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고 뭔가를 구현해야 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클래스의 구조입니다. 자, 뭐 요거는 뒤에 있는 부분은 상속과 다양성에서 따로 학습을 하시게 될 터이니까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구나 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시게 되면 이제 얘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가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할당이 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자료형을 지금부터 다시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파트 1에서 학습하신 자료형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기본 자료형으로 불리언, 바이트, 캐릭터,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과 같은 이러한 자료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클래스형 자체도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도 자료형이지만 자바가 원래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것도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앞서 파트 1에서 배운 요 8가지만 자료형이라고 국한짓지 마시고요.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도 클래스 조금 전에 성적이라는 클래스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렇게 성적이라고 만든 클래스 그것도 성적 처리를 위한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형 중에 기본 자료형을 그대로 본다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형을 래퍼 클래스,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에 더 씌웠다, 덮어 씌웠다 해서 랩핑을 했다라고 해서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클래스형 자료형으로는 바로
불리언에 대한 래핑 클래스로, 래퍼 클래스로 불리언이라는 자료, 이제 클래스형 자료형이 있고요. 다음 바이트는 바이트, 캐릭터는 캐릭터, 쇼트는 쇼트. 이렇게 각 그 기본 자료형별로 래퍼 클래스들이 존재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일반 스트링과 같은 자료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자료형인 것처럼 쓰이는 클래스형 자료형이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그냥 독립적인 형태의 자료형들도 존재한다 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는 객체를 어떻게 생성시킬까요?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 그 자체가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인티저 자료형 선언할 때 인티저 x라고 선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클래스명 이름 그 다음에 x라는 형태로 자료형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은 얘네는 항상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에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힙 영역에 메모리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뭐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배열 선언하실 때 인티저 배열 x는 new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선언했잖아요. new라는 요 단어 자체가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인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바의 클래스의 객체도 어떻게 인스턴스화 시키냐면 new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객체명 그러니까 인티저 x와 같은 거죠. 는 new 해서 여기에는 동일한 이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쓰는데 사실은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생성자 이름입니다. 어차피 뭐 생성자 이름이 그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똑같이 쓰긴 하겠지만요. 해서 new 생성자 이름 괄호 열고 생성자니까 메소드라고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클래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CLA-GG 클래스 테스트. 자, 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그냥 void main만 놔두고요. 상위에다가 클래스를 선언할게요. 이 내부에다 같이 선언하면 혼돈이 되실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임의의 클래스 my 클래스 my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AAA 쉽게 가죠. 하고 인티저 x, 인티저 y라는 멤버 필드를 가진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티저 두 개를 가지는 배열 선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티저 배열 수는 new 인티저 두 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죠. 그럼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클래스는 자료형 자체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AAA 수2는 수 두 개짜리를 선언합니다. 위에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new, 배열처럼 new라고 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에 할당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지금 여기 생성자가 안 보이는데 클래스는 생성자 메소드를 코드하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고 매개 변수가 없는 이런 생성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자 그대로 해서 호출을 하시게 되면 위에 그 인티저로 공간 두 개 선언한 거랑 얘랑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인티저 배열을 선언했을 때는 0번째 공간, 그 다음에 1번째 공간, 다시 말하면 수의 0번째 공간, 수의 1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면 아래쪽 거는 x와 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2.x를 사용할 수 있고 수2.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수치의 변화에 의해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배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클래스 내부에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지정해두고 그 이름을 점 찍어서 지정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배열 만드실 때 배열이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할당되는지 학습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 수라는 것은 레지스터 영역에 4바이트로 할당되어 있고 실제 이 두 개의 공간은 힙 영역에 차례차례 할당이 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에서도 객체 수2는 레지스터 영역에 4바이트로 할당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부 멤버 필드 인티저 x와 y는 힙 영역에 차례대로 0번, 1번처럼 차례대로 x, y라는 공간이 실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PT에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객체를 하나 만들면 스택 영역에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여기가 특정 위치의 주소 번째를 나타내면 거기에 차례차례 메모리가 뭐 A, B, C 라는 식으로 할당이 된다. 이게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을 활용을 할 때 값을 넣어 볼까요? 수의 0번, 위에 거는 위쪽에 코드를 할까요? 수의 0번째에다가는 100을 넣고 수의 1번째에다가는 200을 넣겠습니다. 밑에는 수2.x에다가는 100을 넣고 수2.y에다가는 200을 넣겠습니다.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수의 0번째는 수의 0번째 플러스 콤마 찍고 수의 1번째는 수의 1번째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수2.x의 값은 수2.x를 출력할 거고요. 수2.y의 값은 수2.y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100, 200 출력하는 건 동일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수의 0번째는 100, 수의 1번째는 200, 수2.x는 100, 수2.y는 200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동일한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이거 2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의 이 폴더 내에는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를 2개 이상 적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위에 AA라고 적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서 나타내어 보면 자바의 클래스라는 거는 배열이 조금 더 확장된 형태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